계란을 이렇게 먹었더니 암세포가 폭증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계란은 침침해진 눈을 밝게 하고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심지어 특정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암세포까지 씨를 말릴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각종 성인병과 암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의 원인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계란 음식 5가지와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계란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암과 치매의 주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멸시키지 못할 때 암은 우리 몸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즉, 핵심은 면역세포들의 수와 활동성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면역력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즉, 적당한 면역력이 우리 몸의 암세포와 각종 바이러스, 침투한 세균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력은 왜 나빠지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우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즉, 암의 주된 원인은 식습관에 있습니다. 물론 음주와 흡연, 직업과 환경, 심지어 유전과 개인 기왕력 같은 여러 가지 원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습관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신경세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뇌신경세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뇌가 줄어드는 뇌 위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독성 물질의 축적과 에너지 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줄어들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도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즉, 뇌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게 섭취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활성산소만 많이 늘리는 현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병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암세포가 폭증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경과 뇌세포를 파괴하게 만들고 결국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암과 치매를 가속시키는 최악의 계란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계란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빵과 면인데요. 계란은 빵과 면에도 들어가고 빵과 면 요리에 들어가는 메인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올해부터 새마음 새뜻으로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밀가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정제되었단 말은 곱게 갈아서 맛과 흡수 효율을 더욱 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혈당이 폭발했다는 말이 더 알맞은 표현입니다. 혈당이 폭발하게 되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이가 아니라 인슐린 호르몬도 폭발적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과 근육, 장기, 그리고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폭발적으로 우리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축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지방으로 계속 저장하게 되면 간과 지방세포는 더 이상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장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과 지방세포는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의사표현이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더 많이 만들어진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억지로 강제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호르몬은 다시 우리 장기에 우리 지방세포에 억지로 포도당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저장할 수 없다고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10 정도를 분비했다면 나중에는 20, 30, 50을 분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니 더 많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또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대사증후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음식 몇 번 먹었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먹은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장된 포도당 에너지가 그 즉시 다 소비되었다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몸에 쌓였을 때입니다. 포도당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쌓이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내장 지방으로 쉽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염증이 늘어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뚱뚱해지고 만성염증 상태가 되고 당뇨에 걸리고 심지어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염증은 암세포를 폭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은 뇌신경세포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은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 점막이 약해져 장 누수를 일으킬 수 있고 장 누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의 염증은 또 늘어나고 면역세포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무조건 줄여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물론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빵과 면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줄이자는 것이죠. 계란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만큼 더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계란은 반찬이 아니라 메인 요리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에 필요한 영양소 부족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의 구성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과도한 당독소와 염증이 혈관에 상처를 내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혈관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한 당독소, 중성지방, 그리고 염증입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많이 드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뇌세포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성분입니다. 이런 재료를 풍부하게 섭취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반찬이 아니라 메인 요리의 주 재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김 계란말이, 계란 두부전, 계란 양배추전 다 좋습니다. 풍성한 쌈채소와 함께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챙겨 드신다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만성염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의 개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영양가 있게 섭취하는 방법은 삶아서 반숙으로 먹는 계란입니다. 노른자를 익히지 않고 먹는 계란 후라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에만 집착하게 되면 계란을 즐겨 먹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계란을 자주 즐겨 먹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계란을 메인 요리로 즐겨 드셔서 암세포도 때려잡고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입니다. 설탕을 넣어서 먹는 계란 음식은 계란을 챙겨 먹는 의미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계란과 설탕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계란 요리에는 다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말이에도 설탕을 넣고 계란 조림에도 넣고 심지어 계란찜에까지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케첩 같은 소스를 찍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이 밀가루였다면 설탕은 그 우선순위가 같은 음식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한마디로 암과 치매의 원흉입니다.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설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인데요. 설탕 자체가 포도당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당은 지방으로 우리 몸에 가장 빨리 저장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만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지방이 아니라 바로 설탕입니다. 고기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 액상과당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분들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밀가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설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계란 요리에도 설탕을 넣어 먹는다면 사실상 이미 경계는 모호해졌다는 것이죠. 참고로 조사 기간이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양과 설탕 양은 사실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개인당 1년에 밀가루를 30kg 정도를 소비한다면 설탕 역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밀가루는 어느 정도 드시는지 예측이 되시죠? 그것만큼 우리가 설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잘 절제해서 적당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제하지 않는 분들은 엄청나게 설탕을 많이 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입에 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설탕이 우리 건강에 너무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설탕은 간에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상 간에 독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당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빠르게 지방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뇨를 만들고 당뇨가 암과 치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방간은 중증 질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먹는 설탕보다 인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또는 모르고 먹는 설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탕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탕을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란 요리에까지 설탕을 넣는 요리 방법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즉 달달하게 먹는 우리의 입맛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달게 먹으면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을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설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어야 하고 유통기간이 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숙명적으로 설탕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만 줄여도 설탕 섭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 요리에까지 설탕을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은 뇌 건강과 암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란을 함께 먹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음식입니다. 계란은 설탕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계란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과 들깨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소금으로 간을 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까지 함께 곁들여 드신다면 뇌 건강을 폭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원리는 뇌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핵심 영양소가 오메가3 지방산, 콜레스테롤, 비타민 B12, 그리고 콜린입니다. 즉 계란 후라이에 통들깨를 갈아서 뿌려 먹기만 해도 뇌 건강에 너무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란과 통들깨로 이러한 핵심 영양소들을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셔야 우리 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들깨가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면 고소한 들기름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우리 뇌에 필요한 지방을 많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지방으로 구성된 장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채소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방 섭취를 등한시한다면 뇌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염식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전해질, 즉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가 좋지 않다는 것이지 극도로 소금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극도로 염분 섭취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소금과 들깨와 함께 자주 즐겨 드시면 우리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은 꼭 들깨나 들기름과 함께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암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과 소시지를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는 계란물에 묻혀서 구워 먹는 것이 더 맛있죠. 왠지 건강에 좋은 계란과 함께 먹으니 중화시켜 주는 것만 같습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드시는 것일까요? 하루 허용치를 초과해서 먹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괜찮을까요?
미량의 독소들은 우리 몸에서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독소들이 완벽히 해독되지 않고 조금씩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들을 해독해주는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씩 먹는 별미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많이 습관적으로 드시는 음식이라면 그때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염증 수치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을 통해 섭취한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젊고 건강할 때에는 괜찮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많이 먹어도 크게 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대만 돼도 생각이 달라지죠. 40대가 되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이 다르게 느낄까요? 독소가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기능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공육은 잘 조절해서 가끔씩 드셔야 할 음식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채소와 먹는다고 해서 자주 즐겨 드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름들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은, 가끔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조금만, 가끔만 먹게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가공육을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재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가공육은 캠핑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끔씩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계란은 가공육이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로움을 주고 시간도 아껴주는 이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귀찮고 생선을 요리해 먹는 것도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고기나 생선 요리를 외식으로 즐겨 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뇌에 필요한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입니다. 이 양질의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기와 생선을 즐겨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셔야 합니다. 고기가 우리의 건강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생선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친 것은 고기, 생선과 함께 먹은 밥과 면, 그리고 설탕입니다. 고기와 생선은 범인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고기, 생선, 계란을 즐겨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것을 먹고 자란 고기와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이 주식이 아니라 고기와 생선, 계란이 주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식 동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는 고기와 생선, 계란을 더욱 풍성하게 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고 또 강조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식단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이는 것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리용 기름을 바꾸셨습니까? 바꾸지 않으셨다면
이번 설명을 꼭 자세히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란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란 후라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건강에 안 좋을까요?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암과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염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염증을 늘릴 수 있는 것이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사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매우 적게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는 염증이 폭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질병인 암과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계란을 자주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란 후라이 요리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을 먹을 때도 전과 튀김을 먹을 때도 우리는 대부분의 기름을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메가3 기름은 너무 적게 먹고 있습니다. 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을 많이 쓰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은 자주 챙겨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무너졌고 우리 건강 또한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이지만 오메가6 기름 과다 섭취도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사용은 비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 악화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6 기름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떤 기름으로 조리해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보약으로 먹는 네 번째 방법은 계란은 불포화지방 기름이 아닌 포화지방 기름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은 고열로 조리해서 드시더라도 안정적인 기름입니다. 불포화지방 기름은 고열 조리 시에 독성 산화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위주의 기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포화지방은 구조가 불안정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불포화지방 기름이 아닌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노력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뇌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콜레스테롤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아닙니다. 범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이고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같은 안 좋은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포화지방 기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터, 우지, 코코넛 오일 같은 고체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를 자주 즐겨 드신다면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불포화지방 기름이 아닌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으로 요리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계란밥입니다. 추억의 음식이죠. 다른 반찬이 없더라도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너무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란밥은 혈당 폭발 음식이며 염증 폭발 음식입니다. 사실상 우리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을 모르고 먹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물론 알고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란밥은 잡곡밥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백미밥을 사용하고 참기름을 사용하고 계란 후라이 역시 오메가6 기름으로 구워서 드셨을 것입니다.
즉 혈당을 높이면서 오메가6 기름까지 많이 섭취해서 염증까지 함께 폭발시키는, 한마디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음식입니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안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건강에 최악의 음식이 무엇이었나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육 그리고 오메가6 기름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먹는 음식이 바로 계란밥입니다. 이런 음식만큼은 아무리 바쁘고 맛있다고 하더라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실체는 고혈당과 염증입니다. 식단 관리를 통해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란밥 같은 음식을 자주 즐겨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란밥이라는 특정 음식만을 강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염증을 높이는 음식들이 우리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수, 라면, 빵 같은 밀가루 음식들, 비빔밥, 볶음밥, 덮밥 같은 백미밥 음식들, 과자, 전, 치킨 같은 튀겨서 먹는 음식들, 심지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마음껏 설탕을 넣어서 먹는 합리화해서 먹는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요 식단이고 주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바꾸지 않고서는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혈당을 낮추고 염증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 염증을 폭발시키는 음식은 꼭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보약으로 먹는 5번째 방법은 키토 계란으로 먹기입니다. 즉 계란은 밥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내장 지방이 많으신 경우에는 밥 없이 드시는 계란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대표적인 키토 계란 음식으로 계란 보쌈, 계란전, 키토 김밥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러한 키토 계란 음식들을 많이 자주 즐겨 드신다면 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뱃살도 쏙 빼실 수 있습니다. 즉 살도 빼고 염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통해 누려야 할 핵심 효과는 내장 지방을 빼는 것과 염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아무리 많이 챙겨 먹더라도 내장 지방을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은 현격하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지 않는 키토 계란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너무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키토 김밥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과 김을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혈관 건강도 개선하고 뇌신경세포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키토 계란 음식을 즐겨 드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토 계란은 우리 뇌를 살리고 암세포를 때려잡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 음식입니다. 세포 보호라는 효능을 우리가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진한 된장찌개 편과 들깨 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진한 토마토 편과 마늘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